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남동에 나왔습니다. 저 건너가 지금 홍대 상권입니다. 저희 그 홍대편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저 4번 출구에서 제가 저쪽 방향으로 갔잖아요. 지금은 건너왔습니다. 이곳이 연남동인데요. 연남동은 서대문구 연희동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1975년도에 마포구로 편입되면서 연남동이 되었습니다. 이 일대는 1970년대 토지구역 정리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정비되고요. 주택들이 들어선 지역입니다. 2016년 전까지는 경의선으로 인해서 지역이 단절되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경의선 숲길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남겨진 지상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 겁니다. 총 길이는 6.3km이고요. 효창동에서 연남동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연남동이 가장 긴 구간입니다. 2016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숲길 공원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애경프라자입니다. 2011년도로 되돌아가면 저 건물도 없었고요. 이렇게 양옆으로 펜스들이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옆으로 주택들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2016년 이후에. 그러면서 이렇게 가게들이 들어섰습니다. 뭐 커피숍, 옷가게, 약국도 있고 조그마한 뭐 가게들 그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업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잔디밭 위에 나무들이 있고 벤치들이 있으면서 하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센트럴 파크를 빗대 가지고 연트럴 파크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보면 편하고 아늑해요. 그리고 여성들, 특히 20대 여성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리고 요 길가에 있는 업종들도 거의 2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업종 위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비해서 지금 달라진 건 없고 그 건물 형태로 보면은 저렇게 그 재건축한 건 없고 리모델링 형식이에요. 저 건물도 예전에는 1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4층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보면은 거의 가게들이 리모델링 수준입니다.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뭐 크게 재건축을 하려면은 이 건폐율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재건축하면은 그게 이제 손해고 또 주차장을 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남동 일대는 보통 보면 리모델링을 거의 합니다. 재건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단점은 뭐냐면은 큰 평수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게 편하게 보시죠. 뭐 이렇게 뭐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일단 편하게 보시고. 곳곳에 보면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게 돼 있어요. 경의숲 공원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요 사거리로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지는데요. 그 우측을 보시면은 저쪽 뒤로 가면 연희동이에요. 그 연희동 옆이 안산이란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또 바로 옆이 사직단이고요. 그 사직단 바로 옆이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연희동이 조선시대 때는 왕들이 별장 형식으로 머무는 연희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희동의 남쪽이 연남동이에요. 서대문구 연희동에 편입되어 있다가 75년도에 마포구로 되면서 이렇게 분리해서 나온 게 연남동입니다. 1970년도에는 그 명동 소공동에 그 화교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일대가 재개발이 되면서 이때로 뭐 많이 넘어왔고요. 2008년도에는 오세훈 시장 때 이 일대를 차운하타운으로 한번 조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형태가 그 휴먼타운이라고 뒤쪽에 그 시범지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2016년도에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면서 연남동은 오는 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경의선 숲길을 딱 보시면 가운데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공원화 시키면서. 그런데 이쪽으로 또 주택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저쪽으로 또 주택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 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차도예요. 이렇게 일방 통행길로 밖으로 나가고 반대편에서는 또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차도하고 사람들하고 좀 맞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 1층 세븐일레븐 자리 예전에 국밥집 유명한 그 오래된 자리였어요. 그리고 여기 3층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했네요. 그리고 옆에는 전파사, 뭐 떡볶이집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많이 있었고, 이 건물 1층이 지금 순댓국집이 예전에도 순댓국집이었는데 이렇게 높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대에서는 가장 높게 올라간 건물입니다. 저 펜스가 있을 때는 이쪽으로 차들이 이렇게 많이 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양옆에 길에 그 기사 식당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져서 몇 개 안 남았는데 요렇게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었고, 요렇게 보시면 이 일대는 또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경의선 숲길은 지금 그 음식점들은 별로 없는데 그나마 여기서부터는 쭉 이렇게 양옆으로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 정도가 한 30평 정도 되고, 대부분의 그 건물들이 평수가 작아요. 10평부터 시작해서 한 17평 정도가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아무래도 있죠. 요 골목으로 가면은 뒤쪽에 이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안으로 좀 이따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의선 숲길부터 해서 첫 번째 사거리 지나서 두 번째 사거리 앞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요, 요 양옆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월세 시세는 경의선 숲길이 1층 10평 기준으로 한 300 정도 보셔야 되고, 여기는 한 250에서 300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 초창기 때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이 일대가 전형적인 주거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월세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평수는 지금 말씀드렸던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큰 평수는 없습니다. 요 뒤쪽을 보시면 요 나무가 그 벚꽃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봄에 오시면 벚꽃이 만발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 일대 모이고 아주 예쁩니다. 쭉 가면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더 가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휴먼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그 지역이 지정이 되면 일단 주거지역으로서는 환경이 좋아요. 조용하고 쾌적하고. 그런데 일반 음식점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술을 못 팔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그냥 휴게 음식점, 그러니까 커피숍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경의선 숲길로 쭉 지나와서 여기까지 정도가 이제 메인이고, 안에 들어가면 상권 확장이 되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요인에 의해서. 예, 봐셨고, 이제 그 안쪽에 골목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가보시죠. 좁은 골목길에 이 일대가 지금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에 주택들이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희동이 단독주택 위주의 좀 상류층 위주의 사람들이 거주를 했다면, 이 연남동 일대는 다세대 다가구를 위주로 한 서민층 위주로 주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의선 숲길이 뜨면서 이 일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쪽 그 안쪽에 평당 가격은 보통 한 6천에서 지금 7천 정도 하고, 저희가 지금 왔던 대로변은 한 1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한 3, 4배 정도 가격이 오른 거죠, 지금. 그렇게 가격이 뜨면서 이 일대를 리모델링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가들이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거의 지금 보시는 건물 형태가 예전에는 그냥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다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빌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빌라는 주택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그 빌라는 시골의 그 주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이어온 말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으로 나뉘는데요.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파트, 연립, 뭐 다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빌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는 그게 아니고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가 나눠지는데,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그 두 개가 또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층수가 달라요. 다세대는 4층 이하고 다가구는 3층 이하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금 보면 1, 2, 3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물론 이건 건축물 대장을 떼어봐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4층이면은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을 보시면은 이 건물은 지금 1, 2, 3, 4, 5층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5층 이상부터는 아파트거든요. 그럼 이거 공동주택으로 이거 아파트겠네요. 근데 아파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하층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하층은 빼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1, 2, 3, 4층은 다세대예요. 이렇게 다세대하고 다가구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럼 다세대 다가구가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잖아요. 1인 소유인데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주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등기부등본을 나중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한 명인데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정도 되면은 양도세가 비과세고 9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9억 이상 된 부분만 양도세를 냅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가보시죠. 그래서 저 멀리 보이시는 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층, 2층, 3층, 4층으로 돼 있네요. 돼 있는데 지하가 있네요, 지금. 여기 지하를 이렇게 상가로 했네요. 그럼 이게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이렇게 한 거고, 요것도 이렇게 바꾼 거고.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1970년도에 이 일대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해서 주택들이 들어서잖아요. 그때 아마 들어선 오래된 이게 주택이에요. 근데 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대부분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겠죠. 높이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차장 면적이 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다세대 다가구를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상가로 바꾸면서 골목골목 보시면은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일부만 들어왔는데 이쪽 치고 들어가면 또 가지로 막 갈라지고 해서 골목골목에 이런 그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밖에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월세 시세가 보통 한 130에서 한 200 초반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다시 좀 앞으로 나가 보실까요? 나왔습니다. 딱 보면 이렇게 분위기 좋죠? 예. 건물과 임대시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주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의 가치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뜰만한 지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계획이 발표 전이나 발표됐을 때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남동 같은 경우는 2011년 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고 또 개발 계획이 발표됐더라도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코스닥의 우량주를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 계획이 발표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때. 근데 그때는 이제 건물을 매입한 1단계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2단계 사람한테. 아니면은 1단계 사람도 그걸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는 그런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에 있는 것처럼 용도 변경을 해서 상가를 만들죠. 그래서 임대 수익도 맞추고 건물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그런 걸 다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거를 사는 거죠. 그 3단계를 사는 사람들은 이 상권이 4단계, 5단계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까지 상승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건물이 그 오르는 이유는 대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권이 확장되는 거예요. 가까이 홍대를 보시면 지금 이해가 가실 거고, 두 번째는 지역의 특수성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은 거는 임대 수익률은 그렇게 2%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수요가 많은 건 강남 지역의 특수성상 땅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가격은 다른 게 없어요. 땅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건물은 오른 겁니다, 가격은. 그러면 연남동의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상권이 확장될까요? 자, 지금 현재를 보면 저 위쪽으로 가면은 휴먼타운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고, 오른쪽 끝으로 가면 성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상권의 범위는 이렇게 나와서 저희같이 갔던 기역자로 되어 있고, 골목 안에 들어가면 그 개조한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권의 확장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
강남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처음보다 3, 4배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남동 상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서울 대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남동은 지금 3단계 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월세 시세도 그렇고 권리금 시세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서울대 샤로스키보다 조금 더 빨리 와 있습니다. 근데 4단계는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홍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4단계는 넘어가지 여기는 그렇게 힘들어 보입니다. 연남동이 지금 딱 보시면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고 안에 주택지역이고 또 홍대가 가까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아요. 유동은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겨울이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한 11월, 12월, 1월, 2월 됐을 때는 지금보다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높은 월세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을 때는 손익계산을 잘 따져봐야 돼요. 1년 365일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365일 마지막 날 매출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건물 구조나 임대료 상승 추이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상권이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상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상권을 돌아다니고 건물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눈높이를 높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